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헬리코박터 치료 후에 암이 완치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주제는 헬리코박터가 될 건데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를 치료했는데 암이 완치될 수 있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는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라고 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위 표면에 이렇게 이제 암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뭐 위 표면에 이제 주변보다 이렇게 좀 함몰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발적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제 요런 발적들만 봐도 헬리코박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위암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뭐 이제 위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거나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특정, 말트 림포마라고 하는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 위 말트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만, 주변에 있는 헬리코박터가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 균만 제거를 한다면은, 쉽게 위암이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헬리코박터 치료 후에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암으로 고생했던 뭐 연예인이 있죠. 그 가수 윤도현 씨가 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완치가 되고서 이제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내시경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 말트 림포마로 진단이 되었고 헬리코박터 치료를 잘 해서 이제 완치가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이제 헬리코 헬리코 헬리콥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으로 이제 명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WHO에서도 이 헬리코박터를 이제 강력한 위암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암이 헬리코박터 없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이 헬리코박터 딱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게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균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서식하면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위궤양도 유발을 하고 또 이제 위축성위염이나 위가 장으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종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트 림포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제거를 한다면 그 말트 림포마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고 다른 위암도 예방하는 것을 충분히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신경 써야 할 나이가 이제 40대 이상 되면은 슬슬 건강 관리 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제가 체크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지금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할 때 뭐 그런 헬리코박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위내시경 없이도 검사하는 방법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그거는 수천 년간 수만 년 동안 우리 인간과 공생하면서 산 세균이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까지 공생하면서 살았는데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순진하게 나이브한 그런 마인드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앞에 그런 케이스 말트 림포마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순수하게 잘 공생을 할지 어, 반역을 일으켜서 몸을 이렇게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몸에 암을 유발할 상황까지 만들지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맞지, 확률이 조금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위험 요소들을 항상 이렇게 몸속에 지니고 있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케이스만 봐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가장 강력하고 아주 명확한 건강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진 않고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그 제균 치료약에 이제 항생제가 보통 두 가지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약을 먹을 만한 그런 전체적인 컨디션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먹으라고 꼭 강요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좋더라도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하는 게 좋더라도 환자분이 충분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몸 상태일 때 시도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있다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맥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선택하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1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하루 2번, 2주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중후반 정도에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돼가지고 약을 2주간 복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제균 치료율을 좀 높이기 위한 보조요법들을 사용을 했더니 많이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넘어갔고 1차 치료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1차 치료를 하면 대략 80% 정도 어, 제균 성공률을 보이고요. 1차에 성공 안 됐을 때 2차 치료를 할 수 있는데 2차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90% 치료가 되는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좀 꼭 우리가 좀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헬리코박터 균 치료할 필요 없다. 균 죽이려다가 내 몸이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먹는 것이 걱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좀 프레일티한 사람, 연약해 보이는 그런 체중이 마르고 이제 약을 잘 못 먹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처치를 좀 충분히 해서 부작용을 줄이고요. 이 세균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요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보조요법을 추가를 하면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이겨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쫄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가적인 처치를 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어, 그 의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헬리코박터균 치료해도 금방 재발한다. 그러는데 저도 지금 치료한 지가 벌써 한 거의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재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은 재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이게 재발은 그리고 제가 또 수백 명 정도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고 봤는데 재발되는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관리만 잘하면은 거의 재발되지 않고 일부 극히 환자에게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안 먹고 하는 자연 치료법이 있다. 그걸로 하면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병원에 이제 자연 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몇 개월 동안 먹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병원에서는 단 한 명도 치료된 케이스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법은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확인한 건 아직 0%거든요. 근데 뭐 3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는 너무 적습니다. 예. 그리고 복용 기간이 뭐 몇 가지 뭐 보조제를 먹어가지고 어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복용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제 3개월 이상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뭐 2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자연 치유법은 추천하진 않고요. 저도 했던 치료법이 표준 치료고요. 이건 딱 어느 병원에 가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
완치율이 한 80에서 90% 되니까 저는 표준 치료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된다면은 전처치, 뭐 수액 치료를 좀 추가한다든가 보조제를 조금 먹는다든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예, 그리고 3명 중 1명이 이상이 거의 암 환자가 되는데요. 요 암 중에서 남성의 2위 암이 2위 암이고 여성의 5위 암이 바로 위암입니다. 예전에는 남성의 1위 암이 위암이었거든요. 거의 뭐 1, 2위를 그 폐암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만큼 빈도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위암에 기여하는 게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인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좋은 식습관도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 플러스 거기에다가 헬리코박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거의 한 50% 정도가 이 감염에 되어 있고,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70% 이상 헬리코박터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그런지 그 유병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헬리코박터를 챙기지 않고서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헬리코박터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이 위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헬리코박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요거 제균 치료하면은 진짜로 위암이 예방이 될까? 어? 위암이 얼마나 예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애니제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우리나라 그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이제 위암 환자 3,100명의 가족 중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양성인 사람들이 167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암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 가족 중에서도 헬리코박터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이렇게 대물림이 될 수 있고 그런 원인이 이 헬리코박터 균을 같이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암 환자의 한 절반, 가족들의 절반은 헬리코박터가 있다. 그래서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167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은 헬리코박터 치료약을 복용을 시켰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플라시보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 14.1년을 추적을 했는데 제균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약만 먹었는데도 위암 발생 위험이 55% 감소하고요. 제균 치료로 완치가 된 경우에는 73%나 위암 발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항생제를 2주를 먹고서 약을 2주를 먹고 나서 위암 발생을 거의 73%까지 줄일 수 있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먹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항생제를 먹으니까 위장에 그런 좋은 유산균들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유산균을 채워주는 노력들을 하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그런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위장이 안 좋거나 이런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분은 꼭 헬리코박터가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를 우리가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약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헬리코박터 약을 쓰도록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도 이제 문이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를 보면은 요 자료에서도 또 하나 살펴보면은 어,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치료를 안 한 그룹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까만 선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위암 발생률을, 누적 발생률을 이렇게 살펴본 건데, 확실히 그 위암 발생률이 높은 곳이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치료를 안 한 거고, 이렇게 높은데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룹은 헬리코박터가 없는 그룹이 좋겠죠. 그리고
헬리코박터를 이왕이면은 치료할 거면은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리코박터에 노출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암 발병도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조기 치료를 해주시는 게 위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2013년부터 헬리코박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요 데이터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대세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에 살펴보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 그 일본의 건강보험을 이제 그 보통은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 그 원래는 위궤양이나 위암 등이 있어야지 치료 적응증이 됐는데 2013년부터 균이 나오면은 모든 환자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60만 명 정도 치료하던 환자가 1년에 140만 명으로 이렇게 80명, 2배 이상으로 이렇게 80만 명 이상 늘어가지고 14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많은 환자가 치료를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균 치료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2013년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위암 환자 사망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런 어 약간의 그 약을 2주 정도 처방을 하고 그리고 약값으로 뭐 적으면 한 7, 8만 원, 뭐 보험이 되면은 뭐 3만 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위암, 전 국민의 위암 사망자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다면은 대단하게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만 명 가까이 되던 환자 수가 거의 4만 한 중반까지로 한 1만 명 이상 그 사망 위험을 낮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사망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결과를 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대한민국 이제 학회에서도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그 약을 보험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요. 위궤양하고 위암 특별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약값을 30%만 내잖아요. 그래서 70%는 국가에서 해주는데 해당되는 적응증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소화성 궤양,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말트 림프종, 그리고 조기 위암 절제술 후, 그리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위선종의 그 내시경 절제술 해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이 되고요. 이 이외에 만성 위축성 위험이 있거나 환자분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값을 100%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한 7, 8만 원 정도 되니까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음,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위내시경을 받고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천 원 검사 안 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할 때 헬리코박터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추가로 하는 게 좋겠고요. 위 내시경 검사를 했어도 이제 숨어 있는 놓친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 내시경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이 뭐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위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거나 CLO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에 이제 내시경 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요소 호기 검사를 해서 보는 검사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IgG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또는 이제 위산에 해당되는 펩시노겐 검사를 해서 그 비율들을 점검을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뭐 100% 확실한 검사는 아니지만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검사가 간단한 혈액 검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검사를 이제 일반 내과에서는 잘 안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일부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병원이나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나는 매년 위 내시경을 했는데 헬리코박터 있다는 얘기는 처음인데요. 그 있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시경만 넣었다 빼면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놓칠 수 있고요. 따로 추가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내시경만 했다고 해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내시경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헬리코박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느냐?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너무 얇아지고 위액이나 소화액, 위산이 나오지 않게 돼서 소화불량이 되고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세포가 장세포로 바뀌는 장상피 화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위암 전 단계 병변이라고 하고 더 진행되면은 위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가면역성 위축성 위염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서 들어오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게 제거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음식에 섞여 있는 유해균들이 제거가 안 되면서 장 속에 유해균, 곰팡이가 증가해서 온갖 염증 반응들이 생기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장 루스 증후군이 생겨서 알러지하고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을 너무 안일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의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균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서 헬리코박터 균 감염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나라는 뭐 2년마다 위내시경을 이제 공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할 때 헬리코박터 균도 한 번 정도 추가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위내시경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혈액이나 요소 호기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니까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균이 양성으로 나왔다면은 자연 치유법보다는 표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